자, 어차피 그 10시 넘어서 다시 한번 지표나 이런 부분들 본다 할지라도 글로벌 증시의 흐름 보겠습니다. 지수의 범위에서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 이제 가장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쪽이 하나가 일본 니케이 지수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일본 니케이 지수를 견인한 부분도 누가 견인했습니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슈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이 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일단은 이제 차익 실현 욕구를 터뜨려 놓은 거지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차익 실현 욕구 속에 이제 한 가지의 기준은 어차피 금리를 인상해서 엔화가 강세를 띠게 되면 달러 지수 환원하는 부분들 달러 지수로 설정을 해서 시장 지수를 환원해서 이제 계산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지수가 밀리더라도 4% 밀리더라도 실질적으로 4%의 하락률이 설정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화의 강세 부분에 달러의 그러니까 엔화의 강세 부분으로 전환되는 부분, 그러니까 엔화의 약세 전환, 강세 전환 요 부분에 대한 달러 환산 지수 부분들도 이제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기준에 지금 4%대까지 낙폭이 좀 확대가 돼 있어요. 확대가 돼 있고 이쪽이 이제 급격한 조정인데 지금으로서는 뭐 사실상 월봉 기준에서 급격하게 추이 추세가 뭐 훼손될 수는 있겠는데 이동평균선의 평균치 그 부분은 훼손돼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붕괴돼야 된다 그랬어요. 혹은 이제 지표가 최악의 상태. 그 최악의 상태가 나오려면은 뭐 말 그대로 테러가 일어나든 무슨 뭐 말 같지도 않은 테러 또 코로나19 이런 상황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일단은 뭐 지표가 부정적이었다 이 수준의 기준이 잡힌 거죠. 그 이상 해석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뭐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이라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다우지수가 대사하게 얘만 안 내려가고 방어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전혀.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어있던 성장주들 기준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이 깊고 여기도 조정이 깊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세가 이미 훼손돼 있다 이런 개념은 일단 아니에요. 그리고 나스닥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 실질적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은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다음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하이닉스의 이제 가파른 성장성 부분에 거기에 이제 성장성 프리미엄에 대한 해석이 형성돼서 표출될 수는 있는데 뭐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두 업체 모두가 상상을 초월하는 뭐 2차 전지의 상상을 초월하는 또 그 제약바이오의 상상을 초월하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놓고 보셔야 돼요. 유독 이제 우리나라 지수만 좀 약한 편인데 우리나라 지수도 이제 고점에서부터의 흐름이 아닌 현재 기준에서 이제 흐름만 그냥 놓고 설정을 해서 들여다 본다라면은 해석의 차이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기준의 추이 추세 부분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국내 증시도 좀 볼게요. 개장초 상황이라 좀 불편하긴 한데 어차피 지금 개장초에 일부 이제 뭐 가격 반발력 나오다가 이제 낙폭이 지금 다시금 저점이 깨지고 이제 확대가 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투매는 하지 않습니다. 종목별로 다시금 들여다보고 자를 종목이 혹시라도 기존의 압축 전략처럼 자를 종목이 형성이 된다면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신감 가져가고 결국은 이제 기존의 종목 압축하는 과정에서 변압기기나 이제 방산 쪽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추이를 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뭐 기울기도 사실은 잘 안 보죠. 어떤 걸 봐요? 그냥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냐 뭐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탈시켰느냐를 먼저 보잖아요. 이탈시켰느냐.
네, 결론적으로 지금 5MA 정도 월봉에서 그리고 10MA, 20MA, 60MA 전부 우상향의 정배열이에요. 지금 테러난 거 없죠. 코로나19 같이 굉장히 그 전체가 마비될 정도의 흐름 형성된 것도 일단은 없죠. 그래서 그냥 지수 또 종목의 조정이 확장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시장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종목별로도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깨졌다고 해서 전체 시장이 다 깨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2차 전지가 무너진다고 해서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드릴 텐데 일단 시가총액 1위 이제 애플 쪽 보시면 애플 실적 올려드렸는데요. 애플 쪽의 흐름이 뭐 지금 문제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전혀. 뭐 오늘도 이평선을 그냥 다 월봉까지도 놓고 보면서 설정을 잡아보겠습니다. 애플의 이격은 발생돼 있더라도 추이 추세가 뭐 문제가 되거나 심각한 상황으로 연출이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MS사입니다. 시가총액 이제 순위별로 볼 건데 MS사 같은 경우에도 전혀 뭐 고점 대비 MS사가 11%인데 작지는 않지만 애플이 7.95%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덜 밀리고 있는 거죠. 작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26%까지 미끄러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차 깨진 건데 재차 깨진 범위에서 전저점이 이탈됐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에요. 그러진 않았어요. 막판에 조금 돌려놨는데 이왕이면 110불 이쪽 위쪽이면 기술적으로도 조금 의미를 부여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저점이 이탈됐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포심리나 투매 부분을 조금만 마인드 컨트롤 하자라는 거예요. 어제는 예를 들어서 오늘의 결과적인 논리로 어제는 예를 들어서 어제는 실패를 했다 치더라도 그럼 다음번 가격 반발력에 실패 안 하면 되잖아. 네? 다음번 가격 반발력에. 엔비디아 다음 순위가 누구예요? 역시나 이제 시가총액 2조를 넘긴 알파벳.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알파벳. 얘도 지금 고점 대비 11%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 것처럼 여기서부터도 스타트가 잡혔잖아요. 테슬라가 불을 질렀고 11% 이상의 급락. 그날 알파벳이 4%의 하락. 실적 나오고 나서. 실적이 안 좋았냐? 아니라니까. 실적 안 좋은 거 없었어요. 아마존이 실적 발표가 안 좋았어요? 아니야. 아마존 실적 발표 좋게 나왔어요. 근데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상향이 아니라 이제 정체로 설정을 한 거죠. 좀 보자라고. 그러니까 아마존 고점 대비 8.51이에요. 뭐 사실상 밀린 게 없어. 그렇다고 상승률이 제한적인 그렇지도 않아. 그럼 메타는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계속 AI 쪽에 집중할 거야. AI 기반의 활용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검증이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응? 그렇게 해서 메타. 그리고 뭐 TSMC, 오케이. TSMC까지 놓고 보시면 낙폭이 엔비디아가 26%까지 밀려 내려갔었다가 돌리고 다시 깨져 내려왔지만 여전히 뭐 전저점은 깨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저점은 26%의 낙폭이 된 거고 TSMC가 18%인데 거기에 이제 유독 우리나라의 하이닉스가 뭐 엔비디아나 TSMC보다 덜 오른 상태에서 지금의 기준에 유독 얘가 지금 더 빠져 있는 거예요. 유독. 그렇게 해서 전저점이 이탈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 겁니다. 27.65예요. 사실 보면은 엔비디아고의 기준으로 잡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더 빠진 건 아닌데 엔비디아보다 덜 오르고 소폭이라도 더 빠졌으니까 그게 짜증스럽고 벅찬 흐름이 되는 거고. 그나마도 얘가 가장 강하게 낙폭이 심화돼 있으니까
얘가 가장 강하게 돌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모든 종목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게 낙폭이 심화돼 있으니까 내게 가장 빨리 돌리겠지. 내게 덜 빠졌으니까 낙폭이 심한 애로 바꿔가야지. 내 거는 힘이 없으니까 넥슨 게임즈로 그냥 무작위적으로 움직여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의 기준에서 제로 베이스를 놓고 보고 지금의 조건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반도체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의 기준이 있다. 그러면 지금의 기준도 안타깝지만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압축 전략을 지금의 기준이라면 또다시 단행을 합니다. 아프지만 나 한미반도체 들어갔어요.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 압축. 응? 한미반도체 정리. 이거를 들어가는 쪽은 심리적으로 이제 저도 여기서는 강하게 어필을 못합니다. 둘 중에 한 종목으로 들어가는데 강하게 어필은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돌릴 때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기준이? 얘를 SK 하이닉스하고 우선순위는 삼성전자로 잡아놓을게요. 소나기 피해가고 좀 더 안정적인 흐름까지. 정리 후 (1) 그래야만 다음 반등 그 흐름에서 오늘 뭐 낙폭을 줄이든 그런 흐름에서 대처가 됩니다. 2순위 SK 하이닉스. 다른 쪽으로 바꾸기에는 우리가 설정해 놓은 비중을 지금 움직일 이유는 없다라고 쳐요. 반도체와 자동차. 거기에 이제 뭐 방산을 넣는 거. 그러니까 AI와 자동차의 방산인데 그 AI 기준의 반도체, 변압기기 그리고 애플 관련주. 현재 구간 압축 전략. 좀 고민을 하자 했는데 그 녹화를 하는 사이에 또 변동률의 설정 범위 때문에 또 다시 전략은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 뭐 자동차는 현행 유지고요. 현 상태. 그 다음에 재룡전기 부분을 안타깝지만 뭐 지금 쉽지는 않아요. 얘를 정리해서 움직인다는 게. 근데 못 움직이는 거는 대부분이 레버리지를 써서 못 움직여요. 이야기를 들으면. 레버리지를 써서 못 움직이는 거지. 그거 아닌 상태에서는 그대로 옮길 수 있다란 말이에요. 결론은 재룡전기 현재가 정리 후에 HD 현대일렉트릭으로 옮기는 전략도 지금 이제 오히려 이제 재룡전기가 오늘의 기준에서는 HD 현대일렉보다는 살짝 덜 밀려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나마도 그렇게 이제 설정 범위를 잡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옮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BH는 일단은 멈춰서 설정을 대처를 할게요. 여기까지. 그렇게 하고 뭐 KB금융 알테오제는 별도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합니다. KB금융 일단 아직까지는 그쪽을 움직여서의 대처로 설정할 이유는 없어요.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누가 우위냐라고 했을 때 규모면이나 변동률면이나 이런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현대로템이 최우선적이다라고 설정하기도 애매모호합니다. 다만 요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KB금융 이 부분은 그냥 구도적으로 설명만 할게요. 텍스트로 일일이 다 써서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들의 흐름은 자체적인 흐름에서 대처를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대적으로 방어가 되고 있는데 뭐 수급 부분에 매도 부분이 더 확장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면 그때 이제 좀
고려를 해보고 아직까지는 전일 뭐 매수의 기준을 위해서 잡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불편하지는 않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찌 보면은 얘를 잘라가지고 낙폭이 뭐 10%씩 밀리는 HD 현대일렉을 잡아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게 비주력의 경우 뭐 예를 들면 알테오젠 지금 뭐 보합이야 상대적으로 잘 방어되고 있어. 근데 원체 뭐 실적이나 이런 게 이제 뒷받침되는 쪽을 움직여서 대처하는 게 옳다라고 하면 그쪽을 놓고 보는 게 맞겠죠. 뭐 어찌됐든 지금 쉽지 않습니다만 요 기준에서 한번 설정을 잡아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종목별로 종목을 확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넥슨 게임즈가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해도 그쪽을 확장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라고 설정을 잡아놓고요. 8월 2일 기준에 9시 30분 그리고 요게 이제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비중이에요. 그리고 요 비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를 정리해서 얘로 옮겨왔다. 또 재룡전기를 정리해서 일로 옮겨왔다. 그러면 그 비중만큼의 단기 변동성 전략은 별도로 또 설정을 해서 잡아드릴 테니까 여기서만 이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죠.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인데 그래서 1순위로 삼성전자를 잡아드린 거예요.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번의 두 번을 나누어서 문자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 부분을 먼저 발송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종목에서 여러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처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주력주에서 저점 대비해서 돌리면 매수세를 내는 게 실질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어서 내나요? 아니면은 어떤 기준에서 내는 거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정리하지 않습니다. 투매하지 않습니다. 가져갑니다의 기준이 되고 비중이 좀 낮아져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 정도 비중까지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 설정 범위로 대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재차 뭐 한두 차례 더 문자를 만약에라도 발송을 한다라고 친다면 밑에 이제 주력의 기준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전일 영상 부분을 올려드릴게요. PPT부터 수정하세요. 표작업 하는 거야. 뭐 중간에 텀이 있을 때 제가 다시 설명하거나 하면 되는 거고 PPT부터 수정하시고 종목별로 넥슨 게임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방송하면 뭐 5장 정도뿐이 안 되는 거 캡처해서 넣으면은 바로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어제 마감 방송은 제가 안 올려드렸었나요? 어제 마감 방송 그 메일로 안 보내드렸었나? 잠시만 제가 확인해 볼게요. 지금 뭐 충격 부분이 이틀 전보다도 더 심해요. 어제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도 못한 상태에서 두들겨 맞고 오늘 한 방 더 맞아버리니까 저점이 더 크게 휘청되는 종목도 있고 어제 복귀를 하게 되죠. 자꾸 어제 이렇게 할 걸, 어제 여기서 정리를 할 걸 뭐 이런 기준점. 어제 5시 22분에 마감 영상이 나왔는데 왜 5시 22분에 마감 영상을 안 올려드렸죠? 그게 누락이 될 일은 아니잖아.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됐다고 치고 이게 지금 어제 영상 아닌가요? 아니고 그 전에 영상 제가 잘못 올려놓은 건가? 어제 마감은 영상을 잘 안 드렸나? 잠시만 제가 확인 좀 해보고 링크 부분을
뭐 나중에 다시 확인할게요. 지금 뭐 녹화하던 중이니까. 그렇게 하고 삼성전자 쪽에 지금 81,000원이에요. 오늘 문자 2개 나갔습니다. LG이노텍에 25만 1,000원이 나갔는데도 훌쩍 좀 미끄러져 있고, 그러니까 종목 하나하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하이닉스도 지금 다시 뭐 낙폭이 확장이 돼서 저점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돌려질 때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돌릴 때도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그 6월부터 이제 같이 오신 분들의 손실률이 이제 확장이 돼 있는 상태이죠. 지금 뭐 밑에서 잡았죠. 이번에 돌렸는데 대박 나셨죠. 그랬다가는 그렇게 표현했다면 큰일 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현실적인 부분이 문자가 뭐 지금 기준에서 나가더라도 대부분 다 위에서 잡으신 거고, 그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기준이고, 그나마 삼성전자가 낙폭이 제한적인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도 지금 저점이 깨졌어요. 30만 원 이탈될 때 편입을 했는데 위로 잘 설정해서 어제 2주 정도의 조정 이후에 또 가격 조정 20%에서의 조정 이후에 이제 되돌림이라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서 그랬는데, 오늘 뭐 여지없이 지금 28만 5천 원까지 말도 안 되는 변동률이 형성이 되어져 버렸어요. 일단은 어찌됐든 어제 장중에 10% 가까이 9%대 강세,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도 또 10% 이상의 낙폭, 그러한 이제 변동률이 뭐 아래 위로 이제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인데, 충분히 이제 위로도 어제처럼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대장 쪽은 HD 현대인력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자.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LG노텍도 지금 과도하죠. 얘는 이제 지금 오늘의 기준은 뭐 거래도 제한적이고 수급도 제한적이고 지수에 연동되는 폭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현대로템도 뭐 누적 수급 대비해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나 좀 방어가 좋은데, 수급 대비해서는 이제 현대로템의 수급이 좋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이외에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효과가 있고,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금융도 덩달아서 이제 낙폭이 심화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실질 금리를 내리고 나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들여다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어찌됐건 삼성전자 이후의 흐름에서는 현대차 비중인 거죠. 근데 현대차의 비중이 높다고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점 대비해서 이제 되돌릴 때 흐름을 설정을 잡아주는 거고, 문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뭐 새로 가입하신 분이 있어서 뭘 사야 되나요? 이런 관점이면 모를까. 이미 다 풀로 채워져 있으신데, 현금은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기준에 바닥 인식을 안 해요. 어제 반등에 엔비디아가 14% 장중에 올라오고 종가가 12%에 시간 내에서 추가적인 3%대 강세를 띄는데, 그럼 어제 가지고 있던 현금 다 썼겠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진짜 완전하게 정리해서 끝낸다 하기 전까지는 현금 비중에 대해서 난 지금도 불편해요라고 하시면 비주력 쪽을 줄여서 이제 뭐 좀 심리적으로 편해지면 그때 다시 뭐 들어간다 이런 기준이 돼야지, 지금은 시장이 이러니까 뭐 현금 비중 30%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줄일 거냐고. 그거는 이제 이론적인 것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도 변동률이 확장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제 현금성의 기준을 잘 갖고 있는 거죠. 덜 빠진 상태의 기준. 알테오젠 기준도 일단은 뭐 사실은 그렇게 뭐 좋아라고 선호하는 업종군의 기준은 아닙니다만, 올해 이제 그 AI 관련주 쪽에서 반도체, 또 하이닉스, 연동폭, 또 변압기기 이런 쪽에 낙폭이 이제 심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방어가 되는 거죠. 그 이후의 흐름은 반등 추세가 이제 쏠리는 쪽에 집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상황 보면서 대처를 하고, 안타깝지만 한미반도체는 또 실패된 거예요. 실패된 것만큼의 변동률이 이 하이닉스 똑같다면 그쪽. 근데 우선순위는 오히려 삼성전자로.
여기가 바닥인지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돼요라고 특히나 더 생각되실 때는 삼성전자로, 나는 조금 더 강한 애를 좀 보고 싶어요라고 할 때도 삼성전자로. 그러니까 낙폭과대주들의 슈팅 나오는 범위는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되고 나서 수급이나 이제 펀드멘탈이나 수급이 뒷받침돼 있는데 변동률이 제한적으로 나왔던 친구들, 그런 쪽의 종목군들에 대해서 낙폭 과대 되돌리는 흐름 기준 뭐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일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재령전기 안타깝지만 정리, 그리고 이수페타시스하고 이제 BH하고 LG노텍은 일단 같이 묶어서 애플 관련주들 기준에 실적, 누적, 수급까지. 물론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실적이 뒷받침되지는 않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HD, 현대일렉처럼 프리미엄은 있더라도 수급이 월등한 쪽으로, 너무 과하다 쪽으로, 그리고 그쪽도 변동률이 높기 때문에 전환 기준점 되돌릴 때 변동성도 뭐 강화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낙폭이 지금 3거래일 동안에 아름아름 되돌리던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만 3거래일 동안에 너무 뭐 숨쉬기 곤란할 정도로 과도하죠. 일단은 이쪽은 오늘도 수급이 꼬여져 있긴 합니다만 유지하고 대처를 할게요. 일단 뭐 두 종목, 뭐 한미반도체 기준과 그리고 재령전기의 HD, 현대일렉으로의 전환 부분, 이 정도로 설정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BH 쪽도 2만 원의 기준을 설정을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매 따라하기망의 기준에서도 마지노선을 이제 2만 원 선, 그러니까 좋든 안 좋든 뭐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되든 마지노선을 이제 2만 원 선으로 설정을 잡고 그리고 이제 나서 대처의 기준을 설정을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실적에 대한 해석은 긍정적인데 그 부분이 뭐 AI로 묶어서 설정을 해서 애플도 이제 AI 부분까지입니다라고 설정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오케이 마감 영상 제가 안 올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이 이제 길어져서의 기준인데 오케이 어찌됐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BH 쪽, 그러니까 AI 관련된 반도체 쪽, 그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쪽의 묶음의 변동률이 이제 커져 있는 거,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군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패닉 상태로 들여다보진 않는 걸로. 다만 이제 변압기기 쪽의 변동률도 굉장히 지금 좀 많이 가벼워요. 아래 위로. 어제 이제 그 슈팅 나와줄 때 흐름에서는 또 좋았습니다만 막상 깨져 내려갈 때 흐름에서는 또 그 부분의 흐름이 또 벅차죠. 자,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너무 과하게 지금 종목군들별로 낙폭이 뭐 9% 10%라는 건 이거는 평상시 뭐 상상하기 어려운 기준에서의 변동이라서. 자, 일단 영상 간단하게 먼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저 볼까요? 어차피 이제 10시 이후에도 보겠지만 여기서 이제 뭐 설정 기준을 잡는 다음에 한번 봅시다. 봐서 다음 전략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의 수익률 범위를 극대화하자 이런 내용보다도 적절하게 움직이면은 정리했다가 알테오젠 쪽이 예를 들어서 재차 이제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원론적인 기준이 뭐예요? 거래 터트리고 그 거래 터졌는데 들여다봤더니 이슈가 있고 그 이슈가 메이저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규모의 뭐 실적 이슈든 어떤 뭐 이슈든 그런 흐름이다.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이슈가 불거져 있는 상태에 거래가 터질 때 들여다봤더니 프로그램에서 매수를 세게 주더라. 이슈가 터져 있고 그 프로그램 매수를 세게 주더라. 그럴 때 따라붙는 종목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지금의 기준은 편입해 놓고 뭐 이 정도 범위에서는 그렇게 가져가더라도 크게 무리 없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했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런 기준에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 지수 반발력이나 AI 관련주들 또 반도체 쪽에서 가격 탄력이 나와준다면 그럼 그쪽에 이제 쏠림이 좀 형성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적절한 구간에서 좀 빠르게 잘라내서 뭐 차익 실현 기준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이제 대처하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잡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제 마감 방송 때나 이럴 때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제가 전략을 잡아드린 거고 제가 그렇게 뚜렷하게 설정을 못 해드린 거고 그러니까 어제 기준에 안타까운 건 어차피 하이닉스를 줄이진 않죠. 이미 비중을 줄여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한미반도체 어제 정리 못했던 거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슈팅에서 오히려 따라붙은 거 그리고 변압기기 쪽의 기준도 일단 어찌됐건 한번 차익 실현을 해놓고의 대처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좀 아쉬운 겁니다. 그저께로 회귀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저께로 회귀가 돼서 그저께 저점보다 조금 더 밀린 거죠. 사실은 그저 저점보다 하이닉스 그리고 그저 저점 수준에서 역시 조금 더 밀려 있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방산 쪽은 뭐 나쁘진 않고 그리고 애플 관련주들도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적 해석이나 애플 MS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외의 나머지 종목군들이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리고 지금 한 가지를 더 그러면 마저 보자라고 이제 설정해 드린 부분이 일단 PMI 쪽의 지표 부분이 기존에 어떻게 형성돼 왔었는지 그 부분을 이제 같이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10시에 똑같은 내용 가지고 한 번 더 설정을 잡아서 들여다보는 기준보다 그래서 일단 그 PPI 쪽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 부분, 그 부분 놓고 볼 건데 46.8 요게 이제 별 3개짜리 여러분들이 어느 걸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 요 이제 별 3개짜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요 링크 드릴 테니까 요 링크로 보면 되는 건가? 잠시만요. 요 표 작업 하나 해주세요. PPT 하나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기존에 뭐 CPI, PPI 설정한 것처럼 저 링크 들어가셔서 ISM 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쪽 이걸 놓고 보실 때 이거를 표 작업을 단순하게 해주세요. PMI는 뭐다, 뭐다. 그렇게 해서 뭐 2장 정도로 나눠서 해도 돼요. 이거는 뭐다. 미국 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발간하는 그 공급 관리자 협회라는 게 이제 ISM 약자가 ISM인 거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읽어보시면 돼요. 기업의 구매와 공급 관련 중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 그 설문조사가 결과로, 그러니까 결과가 오류가 난다 이런 표현을 넣기는 어렵고 그 설문조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100명한테 했다. 100명의 기준이 전부 심리적으로 다 뭐 똑같이 위축되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에이 오늘은 막 이상하게 그냥 집계가 잡혀라 해서 설정하거나 그런 개념의 범위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 지수 범위를 우리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놓고 보는 기준이 50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봐요. 사실 50 이상이면은 팽창이다, 산업의 팽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50 이하면은 다소 둔화돼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표를 가지고 나와서 방송에서 지금 기준에 설명하는 쪽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보도자료 딱 끄집어 내놓고
아, 지금 PMI가요 예상외보다 낮아졌어요. 아, 경기가 둔화돼요. 와, 이거 경기가 둔화돼 다 죽을 수 있어요. 아니, 금리 낮추면은 좋다며 시장 갈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금리를 낮출 때에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낮추는 케이스는 없어요. 눈을 찾아봐도 닦고 찾아봐도 진짜 뭐 정치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 재선을 위해서 악을 쓰면서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야 금리 낮춰 이런 거 이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없단 말이야. 지표가 안 좋아져야 내리지. 연준 위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 지표가 최악의 지표로 형성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거든요. 응? 그리고 지표가 좋을 때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할 때는 2000년 이후에 랠리였다. 이번에 이제 비이성적인 흐름이어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금리가 정점 찍힌 상태에서의 성장주들의 랠리가 나온 거 아니에요. 금리 정점 상태에서 성장주의 랠리. 근데 그 기준에 다시금 해석해 보시면은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올 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렇게 표하면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금리 인상의 우려감 이렇게 표하면서 결론은 지표가 좋게 나와가지고 경기가 확장 국면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25bp를 올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에 이제 지수가 밀려 내려오면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 지표가 좋아서 지표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장이 오르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리는 날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렇게 얘기하고 오르는 날은 똑같이 올라갔는데 오르는 날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경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똑같아요. 지금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놓고 보실 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46 이렇게 이제 뭐 끝났다고 했을 때 46.8 이렇게 끝났다고 했을 때 그 정도 수준에 형성돼 있던 게 이제 금리 정점 찍을 때에 그 수준 그대로 해서 맴돌고 있는 수준에 좀 중간에 올라온 게 좀 있었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뭐 야 경기가 최악이야 뭐 예측 범위를 내려 예측 무슨 뭐 세 자릿수 로또 맞춰? 물론 뭐 앞자리 냅두고 두 자릿수 맞추는 거라고 쳤을 때에도 두 자릿수면 뭐 그 적어요? 뭐 로또 맞춰? 물론 그 전망치 부분에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뭐 48 예상했는데 46 그러니까 48.8로 예상했는데 46.8이면은 2포인트가 틀린 벗어났다라는 건 좀 불편하긴 하죠.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게 야 이거 큰일 났어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적이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게 뭐예요? 코로나19죠. 저런 각도에서의 충격이 아닌 이상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역시나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져 나온 기점에서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얘기가 길어질 수 있어서 10시 이후에 좀 차분히 봅시다 했는데 어차피 시장이 가파르게 돌린 게 아니라 계속 두들겨 맞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어차피 비중은 꽉 채워져 있는 상태이고 압축 정도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로 해석을 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같이 설정해서 놓고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저 지표 놓고 보시면서 한 가지만 더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저게 진짜 문제가 될 내용인가? 들여다봤더니 원래 저 정도 수준에서 움직였네? 원래 저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면서 시장의 슈팅도 크게 나왔었는데 시장이 조정을 받는 과정 속에서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또 엔비디아 이외에는 다 멀쩡하게 엔비디아만 26%까지 빠진 거고 나머지는 다 10% 전후 10% 미만이잖아요. 하락 조정률이. 기사 내용도 말 같지도 않은 기사 내용이 많아요. 시가총액 1위, 2위 애플, MS가 10%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기자 양반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빅테크들이 두 자릿수 하라고 그랬어요. 두 자릿수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 엔비디아만 유독. 또 알파벳이 뭐 10% 초반. 그 정도 수준인 거지. 결국은 문제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 제조업 지수의 약세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표가 50 미만일 때에 경계 이제 그 축소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친다면 그럴 때 기준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낮춰서 저렇게 50 미만인 거를 50 이상으로 좀 들어올릴 수 있게끔 유동성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그 내용의 금리 인하 기준이 돼요. 발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기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 국면에서 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라는 쪽의 해석 부분을 해드리는 겁니다. 하여간에 뭐 장중이라 이제 설명 내용도 저도 옆에 이제 종목도 또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깔끔하지는 않은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50 미만의 흐름이 지속돼 있었다 사실. 올해 들어서 50을 넘긴 거는 4월 1일 저때 한 번뿐이 없었고 그리고 50 미만이었다라고 해서 저걸 바탕으로 해서 경기가 둔화됐어요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금리를 막 그 연준에서도 공격적으로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저 지표 부분을 확대해서 가지 말자. 다만 이제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야 그러네 진짜 그러네 어떤 게 야, 윤정도 말 맞다나 저 부분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아닌데 예? 또 금리를 인하하려면 저런 부분들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지표 들여다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예? 그리고 야 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지금은 아침 보도자료에 야 경기가 안 좋아져서 선제 조건으로 금리를 낮추는 거의 기준이구나. 결국은 경기가 안 좋아졌다라는 해석이 주류를 이뤄요.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거에 대한 패닉으로 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근데 폭락한 것도 엔비디아만 폭락을 한 거예요 사실. 응? 엔비디아만. 그래서 이게 금리를 낮추자고 자꾸 얘기하는 쪽들 그리고 방송 나와서 금리 낮추면 뭔가 대단한 랠리가 나올 것처럼 헛소리 하던 쪽의 기준이 그게 아니구나. 응?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었다면 진짜 금리를 낮추는 시점에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구나. 그리고 우선순위의 조정은 무조건 시가총액이 큰 애들이 조정받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엄이 높은 쪽이 조정을 받는다. 그럼 엔비디아의 프리미엄이 가장 높으냐 그랬을 때 아니에요. 그것도 엔비디아의 실질적인 실적은 6배까지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피크아웃이 될 거냐의 기준인데 현재로서는 피크아웃이 될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AMD가 어제 이제 동반적인 강세를 뗐는데 엔비디아보다 더 큰 강세는 아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 부분을 AMD 쪽이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다. 그 시장 파일을. 근데 우려할 바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결론은 그냥 단순하게 요 정도까지만 놓고 보세요. 요 정도까지만.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이제 놓고 보시라는 게 지표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 지표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 그 해석 부분이 그렇게까지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전체 시장의 흐름 자체도 굉장히 지금 뭐 불편하게 형성이 돼 있긴 합니다만 조목조목 들여다보면은 마찬가지로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거나 이게 당장 월요일 날도 또 오늘 미국장 오늘 저녁에도 무조건적으로 폭락으로 연동될 것이다. 이런 기준은 일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보고 장중에 하여간에 뭐 하나하나 더 설정을 잡아내 드리는 걸로. 이틀 전으로 생각을 하세요. 어제 하루 부분은 윤종 때문에 놓쳤다. 나는 뭐 어제 좀 정리를 해두려고 했는데 윤종 때문에 놓쳤다.
그거는 이제 저를 혼내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그럼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제랑 거의 비슷한 주가 혹은 그제보다 조금 더 밀려 있는 쪽 그리고 이제 오히려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눌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저점 대비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일부라도 뭐 더 돌려놓은 그런 흐름들 뭐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만 일단 먼저 좀 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 표 내용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제 이럴 때일수록 VIP 방에 계신 분들 또 문자 방에 계신 분들 기준에서는 VVIP 방으로 옮겨 오셔서 좀 대처 기준을 잡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설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몇 차례 얘기했어요. 지금 계속 어제 방송을 캡처를 해서 캡처 몇 장이야? 10장도 안 되잖아. 10장 되나? 10장 전후? 캡처해서 종목부터 빨리 PPT 작업 마무리 하라고 그랬죠. 몇 날 며칠을 얘기하는데 왜 오늘도 그렇게 안 해? 그럼 그런 내용들을 올려놓든가.